거의 해마다 발생하여 커다란 피해를 가져오는 호우재해.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앞으로도 그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피해도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8년 7월 서일본을 강타한 폭우는 헤이세이 시대 최악이라고 불리는 막대한 피해를 가져왔습니다. 또한 레이와 원년 동일본 태풍에 의한 호우로 간토 지방, 고신 지방, 토호쿠 지방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러한 재해는 일본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언제 자신에게 닥친다 해도 이상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 영상에서 특히 토사재해에 관하여 그 특징과 생명을 지키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토사재해로부터 자기 생명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일로 여기고 보시기 바랍니다. 토사재해는 태풍, 큰 비 등으로 땅속으로 많은 물이 스며들어 집안이 느슨해지면서 발생합니다. 토사재해는 크게 절벽 붕괴, 땅 밀림, 토성류의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각각 발생하기 쉬운 장소가 다릅니다. 먼저 자신이 거주하는 곳이 이런 위험한 장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절벽 붕괴는 가파른 비탈면에서 발생합니다. 빗물이 스며들어 지표에 가까운 부분의 집안이 느슨해지면서 갑자기 무너져 내리는 현상입니다. 절벽 붕괴는 무너져 내리는 속도가 빨라 발생한 후에 도망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자동차로 통행 중에 휘말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큰 비가 내릴 때나 토사재해 경계 정보가 발표되었을 때 등은 산 비탈면과 근접한 도로는 가급적 지나지 말고 우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산지에서 발생한 예이지만 주택가로 개발된 성토 조성지에서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땅 밀림은 점토층 등 미끄러지기 쉬운 층의 집안이 큰 비로 지하수가 증가한 영향 등으로 광범위하게 서서히 미끄러져 이동하는 현상입니다. 비교적 완만한 비탈면에서도 발생합니다. 이 영상은 땅 밀림에 의한 비탈면 붕괴를 포착한 영상입니다.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하지만 비탈면이 불안정해지면 영상처럼 단번에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토성류는 산 중턱이나 계곡의 돌, 토사가 장마와 집중호우 등으로 인해 무너져서 물에 섞여 단번에 하류로 빠른 기세로 떠내려가는 현상입니다. 이것은 토성류를 포착한 영상입니다. 토성류는 큰 바위를 선두로 시속 40km에 달하는 속도로 덮쳐와 순식간에 집, 밭 등을 괴멸시켜버리는 위력을 갖고 있습니다. 토성류의 피해를 입기 쉬운 곳은 계곡의 출구에 가까운 장소입니다. 계곡을 흘러온 토성류는 계곡 출구에서 부채꼴 모양으로 퍼지면서 주위에 피해를 줍니다. 계곡 출구에서 가까운 곳은 직접 토성류가 부딪히기 때문에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절벽 붕괴나 토성류로 뿌리째 뽑혀 쓰러진 나무가 유목이 되어 강물의 흐름을 방해하면서 범람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서로 거주지에 토사재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2차적으로 수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토사재해 발생 전에는 전조 현상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절벽에서 흙탕물이 흘러나오거나 흙냄새가 나거나 산에서 소리가 들리는 등 평소와 다른 상황을 인지했다면 토사재해의 전조라고 생각하고 주의함으로써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2018년 7월) 호우로
서일본을 중심으로 사망자 및 실종자가 200명이 넘는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히로시마현은 특히 절벽 붕괴와 토성류 등의 토사재해에 의한 피해가 커 토사재해로 87명이 희생되었습니다. 피해를 입은 분들의 체험담입니다. なんかちょっと様子おかしいなと思って2階から窓の外を見てみると裏駐車場なんですけど、その駐車場に泥水がわーっと流れてきてまして、もうこれは本当に異常なことが起きてるなっていうのがすぐ判断できましたので、あとそうですね30分遅れてたらちょっと出にくい状況になってたかなと思います。3時半ぐらいですかね、山が急に変な音がしました。もう本当にキシキシキシキシってもう今まで聞いたことがないような山がバーッと崩れて土石流がバーッと流れて2階建ての我が家を飲み込んでいきました。だんだんこう朝が明けてきまして、外を見てみるともう今まで見たことのないような光景が広がっておりました。本当にすごく怖かったですね。もう次はここも流されてきっと私たちも命は落とすかもしれないなっていう恐怖があったんで、ものすごく怖かったです。帰るとすごい土の匂いがしてると。でその時に町内会長さんが各家をこう回られてですね、一軒ずつ避難してくださいということを言われてたんで、何が起こるかわからないということで、現場視察のような感じで来た時に、島津さんと会って、それでのり面からかなり濁った水が出てると。水と一緒に今度は枝とかですね、小石とかがどんどん流れ始めてきて、でこの幅っていうのがどんどん広がって、今こう V の字になってますけど、この平行のところに全体にこう広がって全部のところで幅で出てくると。土砂崩れが起こってから逃げていってしまったと。で暗い時に逃げてしまう、明るい時に行動ができたんですけど、それをしなかったっていうのはちょっと自分の反省ではありますね。もうバタバタでしたね。もうすぐに崩れるとは思ってなかったので、そのドンという音を聞いてまた慌ててしまって、でもう財布しか、僕は財布と携帯だけでしたね、持ち出したのは。絶対ここのどっかでここは大丈夫だろうというところがあったと私の中で思ってます。 토사재해는 발생한 뒤의 대피에서는 이미 늦습니다. 여기는 괜찮겠지, 이번에도 괜찮겠지라는 그릇된 확신이 대피할 결심을 늦춥니다. 토사재해로부터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재해가 발생하기 전에 한 발 앞서 대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토사재해로부터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평소부터 대피 정보가 발령되었을 때 또는 신변의 위험을 느꼈을 때 대피할 방법을 생각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각 지자체가 발행하는 토사재해 해저드 맵으로 자신이 거주하는 곳의 재해 위험을 확인합니다. 토사재해 해저드 맵에는 큰 비 등으로 토사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구역, 대피 장소, 대피할 때 위험한 곳 등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거주하는 곳이 토사재해 경계구역 안에 있는지 확인합시다. 다음으로 만일의 경우에 취해야 할 대피 행동을 결정합니다. 자택이 토사재해 경계구역 내에 있는 경우 경계 레벨 4가 발령되었을 때의 대피 행동은 기본적으로 퇴거 대피입니다. 만약 스스로 친척이나 지인 집, 호텔 등 대피 장소를 확보할 수 있다면 신속히 그곳으로 대피합니다. 스스로 대피 장소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지정 긴급 대피 장소로 대피합니다. 그러나 경계 레벨 5가 발령되었다면 이미 재해가 발생한 상태로 대피 장소로 향하면 오히려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근처에 더 안전한 높은 장소나 건물 또는 집안의 더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는 등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생명을 지키는 최선의 행동을 취합니다. 지정 긴급 대피 장소는 말 그대로 재해 위험이 임박했을 때 긴급하게 대피하기 위한 장소입니다.
실제로 재해가 발생하여 당분간 대피 생활을 계속해야 하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 머물기 위한 주거 환경을 갖춘 지정 대피소에 체재합니다. 재해 위험 지역 밖에 있는 경우 둘을 겸하는 시설도 많이 있습니다. 토사재해 경계구역 또는 토사재해 위험이 있는 곳 아니라고 해도 철근 콘크리트 등으로 지은 맨션 등 튼튼한 건물에 거주하는 분 등 자택 내에서 확실하게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면 집에 머물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상황에 따라서는 산이나 비탈면의 반대쪽 2층 이상의 방으로 수직 대피를 하여 만전을 기합니다. 또한 자택이 토사재해 경계구역 밖에 있는 경우라도 산이나 비탈면과 가깝다면 방심은 금물입니다. 행정기관의 대피 정보, 방재 기상 정보 등을 참고하여 필요한 대피 행동을 취합시다. 대피는 위험을 피하는 행동, 즉 안전을 확보하는 행동입니다. 안전한 곳에 있는 사람은 대피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택의 위치에 따라 취할 적절한 대피 행동을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팸플릿을 작성했으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주민 여러분이 취해야 할 대피 행동이나 대피할 타이밍을 알기 쉽게 전달하기 위해 재해 발생 위험도에 따라 주민 여러분이 취해야 할 행동을 5단계의 경계 레벨로 나눔으로써 대피 권고 등 대피 행동을 권장하는 정보와의 관련성을 명확히 하고 발표한 정보에 맞추어 취해야 할 행동을 직감적으로 이해하기 쉽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일찍 대피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기상청 등이 발표하는 호우경보 등의 방재 기상 정보도 경계 레벨과 관련지었습니다. 이 정보를 경계 레벨 상당 정보라고 합니다. 경계 레벨 상당 정보는 시, 정, 촌 단위 또는 하천별로 넓은 범위로 발표되지만 대피 권고 등 대피 정보는 지역의 실정을 고려하여 학구나 지구 등 지역을 좁혀 발령하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거주하는 시정촌에 토사재해 경계 정보가 발표되더라도 절벽이나 비탈면 근처는 토사재해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반면 절벽이나 비탈면에서 먼 지역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거주 지역의 재해 발생 위험성을 사전에 파악하고 스스로 판단해 일찍 대피하기 위해 경계 레벨 상당 정보를 활용하십시오. 경계 레벨 1일 때는 기상 정보 등 최신 정보에 주의해 주십시오. 경계 레벨 2일 때는 해저드 맵을 재확인하고 어디로 대피할지, 대피 장소까지의 경로 등을 확인하십시오. 기상청이 범람주의 정보, 홍수주의보, 호우주의보를 발표합니다. 시 정촌에서 대피 준비 정보가 발령되면 경계 레벨 3입니다. 고령자 등 대피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사람은 대피하고 그 외 사람도 대피 준비를 시작해 주십시오. 경계 레벨 상당 정보로 범람 경계 정보, 홍수 경보, 호우 경보가 발표됩니다. 시 정촌에서 대피 권고가 발령되면 경계 레벨 4입니다. 고령자뿐만 아니라 전원이 홍수와 토사재해의 위험이 없는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십시오. 또한 위험성이 증가하면 대피 지시가 발령될 경우가 있으나 대피 지시가 반드시 발령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피 권고가 발령된 시점에서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계 레벨 상당 정보로 범람 위험 정보, 토사재해 경계 정보가 발표됩니다. 시 정촌에서 재해 발생 정보가 발령되면 경계 레벨 5입니다. 거주 지역에서 이미 재해가 발생했습니다. 대피 장소로 향하면 오히려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생명을 지키기 위해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행동을 취하십시오.
경계 레벨 상당 정보로 범람 발생 정보, 호우 특별 경보가 발표됩니다. 대피 정보가 제때 발표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경계 레벨 상당 정보에 주의하여 시정촌에서 발령하는 대피 정보를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판단해 대피 행동을 취하도록 노력하십시오. 아직 레벨 5가 있으니까 괜찮아 라고 생각하지 말고 대피가 가능한 레벨 4의 시점에서 대피를 맞춰주십시오. 안전하고 확실한 대피를 이루기 위해서는 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재해를 자신의 문제로 여겨야 합니다. 평소부터 가족이나 이웃과 거주 지역의 해저드 맵을 확인하면서 어디로 대피할 것인지, 대피 시에는 어떤 장소를 지나는지, 대피 장소까지의 시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확인해 둡시다. 토사재해는 많은 양의 비가 내려 지하수 양이 많아지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토사재해 경계 메시 정보는 토사재해 발생의 위험도 증가를 지도상에서 1제곱킬로미터 단위로 5단계로 색깔별로 구분하여 나타내는 정보입니다. 거주 지역의 위험도 증가를 핀포인트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기상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피는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텔레비전 뉴스, 방재 행정무선, 에어리어 메일 등의 대피 정보에 주의를 기울일 뿐만 아니라 인터넷으로 스스로 방재 정보를 입수하는 등 한 발 앞선 대피를 위해 힘써 주십시오. 대피 정보가 제때 발표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비나 하천 정보에 주의하여 대피 정보를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판단해 대피 행동을 취하도록 노력하십시오. 만일의 경우 더욱 확실한 대피 행동을 취하기 위해 재해 대피 카드를 작성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대피 장소까지의 대피 경로, 대피 경로에 있는 위험한 장소, 적절한 대피 타이밍, 배려 대상자의 대응 등 만일의 경우에 취해야 할 대피 행동에 관해 지역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주민 여러분이 직접 카드에 정리해둠으로써 재해 위험이 임박했을 때 당황하지 않고 적절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재해 대피 카드는 여러 크기나 양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각부의 홈페이지에서 이미 실천 중인 지자체의 사례집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꼭 재해 대피 카드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지역의 방재 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합시다. 대피 행동을 시뮬레이션하고 체험해두면 만일의 경우 침착하게 행동하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고령자나 장애인 등 배려 대상자의 대피에 대해서도 케어 매니저와 함께 지원 방법과 역할을 생각하는 등 지역에서 전체적으로 방재에 잘 대처하기 위한 구조를 만들어 갑시다. 내 생명은 내가 지키자. 결과적으로 헛수고가 될지라도 경계 레벨 3이 되면 고령자 등 대피, 경계 레벨 4가 되면 전원 대피. 적절한 대피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평소부터 대피에 대해 가족끼리 이야기를 나눕시다. 지역에서 대피 규칙을 정하여 지역 여러분께서 내 생명은 내가 지키자를 실천해 주십시오.